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날이 아주 요즘 좋은데 놀러가기 딱 좋은 날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죠. 네, 오늘 오후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인데 정말 주식만 좀 좋으면 아주 좋은 연휴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황금 연휴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날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주식시장만 좋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 셧다운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네, 이게 이제 무감각하다는 것은 좀 제가 비율을 좀 강하게 한 거고 주식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다. 이건 저는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이건 정치적 이유의 셧다운이다. 뭐 경제적으로 이런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의 의도적인 셧다운이 깔려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젠가는 풀릴 것이고 합의를 볼 것이고 타협을 볼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에 대한 반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주가 대장주다. 네, 반도체주가 대장주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반도체, 바이오 이 두 가지가 시장을 리딩하고 있죠. 반도체가 이제 HBM으로 모든 것이 쏠려 들어가면서 범용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모습. 재고가 2주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고를 많이 들고 있던 삼성전자가 상당히 유리하다. HBM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지만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래도 1등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물량도 재고도 좀 많이 들고 있고 가격도 오르고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을 좀 리딩할 가능성, 삼성전자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DI 같은 기업들이 좀 올라올 가능성, 오늘 마이크론을 봐도 크게 상승을 했죠. 결국 범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네. 다음 연휴 기간에 쫄 필요는 없다. 그냥 들고 가자.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들고 가자는데 첫째는 어닝 시즌에 들어왔는데 어닝이 나쁠 것 같지 않다. 굿이다. 미국의 어닝 시즌이 나쁠 것 같지 않다. 두 번째로는 금리 뭐가 쇼크가 나오면 금리 인하로 다 모든 것이 삼켜버리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삼켜버리는 그러한 바탕 밑에 안전바가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굳이 팔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죠. 들고 갑시다. 10일간의 연휴지만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기쁜 희망을 안고 금일 시장 전망의 투자자를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플러스 0.09, 나스닥 플러스 0.42, S&P 500 플러스 0.34.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부 마이너스로 시작했어요. 뭐 좀 걱정을 했는데 다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3대 지수 상승. 7년 만에 미 연방정부 셧다운에 돌입했다. 고용, 물가, 통계 공백 현실화. 금리 인하 판단도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시장이 또 사회가 불안하면 금값이 상승하죠. 달러, 급락후 회복, 약보합으로 끝났다. 트루이스트는 증권인한사가 있는 것 같아. 처음 들어본 증권사. 셧다운을 그동안 20회, 미국 역사상 20회 동안 했는데 S&P 500의 평균 변동률은 0%였다. 뭐 이런 거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다는 거죠. 미 대법원이 트럼프의 리사쿠 해임에 대한 처분을 보류했다. 내년 1월에 심리를 다시 하기로 했다. 미국 ISM 제조 지수가 49.1, 50 이하이죠. 7개월 연속 위축 국면, 7개월 연속 50 이하에서 놀고 있는 모습은 좀 걱정스러운 모습입니다. 다 금리 인하 요인이 될 수 있죠. 미국 9월에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된 전월비 32,000명이 감소하면서 통계 조정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도 금리 인하가 모든 것을 악재를 삼켜버린 거죠. 네. EU가 철강 관세를 20에서 50%로 인상을 추진한다. 한국도 영향력에 들어갈 것이다. 이건 미국이 매긴 게 아니라 EU가 타국가에 매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보복도 하네요. 정말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서로의 대문을 걸어 잠그면 소통이 안 되죠. 도둑이 들어왔을 때 어느 집안이 무너졌을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이 이제 나온 뉴스 중에 나이키가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나이키가 6.16% 상승하며 소비가 나쁘지 않구나, 뭐 수출도 나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금일 주요 경제 지표 및 주가 취합 한번 봅시다. 달러는 0.06, 97.392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달러는 보합권에서 움직인다.
온달러는 1402원. 뭐 1400 넘어간 이후에 또 옆으로 기는 모습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엔달러도 147.07엔 0.54%, 엔화는 또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WTI는 0.75% 하락 61.79, 65달러까지 가다가 하락하는 모습. 지금이 3저 현상이라는 거죠. 네, 주식에 굉장히 유리하죠. 금리 내려오고 유가 내려오고 환율 약세이고. 예? 옛날에 우리 전두환 시절에 그 함저 호황 국면에 우리나라가 들어왔다, 이렇게 애널 중에서도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동의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주식하기 좋은 골디락스에 들어왔다.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전혀 꺾이지 않고 있죠. 네,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면서 반도체를 사는, 우리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사는 모습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드린데 금 가격이 3,891달러. 세상이 어지럽고 뭔가 머리 아프면 금을 많이 사죠. 네, 최근에 금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545, 5.9bp나 하락을 했네요. 10년짜리 4.110, 3.8bp. 2년, 10년 모두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 고용지표도 제조업 지수도 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3.48% 상승. 네. 뭐 큰 이유는 중국이나 어디서 뭐 발표 지난 어제 있었었는데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전기차 판매가 롱레인지로 중심으로 해서 나쁘지 않았다. 오라클도 2.3% 상승 287달러. 약간 이제 정체 상태인데 다시 오르지 않을까. 박스권 바닥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어제 좋고 오늘은 좀 살짝 올랐습니다. 187.59달러. 브로드컴 0.96% 상승. 팔란티어가 2% 가까이 올랐는데, 네, 제가 너무 4시 정도에 봤던 가격입니다. 애플도 0.69% 상승. 오늘 마이크론이 뭐 대박이었죠. 종가는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는 뒤에서 잠깐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범용 반도체 시장이다. 인라인 1도 8.42. 어제 이제 화이자가 뭐 약간 인하해주는 대신 관세에 대해 3년간 유예받으면서 릴라인 릴리도 좀 뭔가 모더나 일라인 릴리 이런 기업들에게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노버노디스크도 6.44. 우리나라 바이오주는 이제 크게 어제 반응을 하지 않던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텔은 5.41. 반도체주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모두 좋습니다. TSMC도 3%. 비트코인이 2.52% 상승이네요. 11만 7,248달러. 이더는 192.44달러에서 4,308달러. 네, 비트코인, 이더 다 좋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1.97% 상승. 네, 오클로죠. 오클로도 3.02% 상승. 원전지가 오늘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이버는 마지막에 살짝 하락했네. 135.94달러. 사야죠. 네, 뭐 여기 200달러까지는 사서 가져가야 된다. 6개월에 158%인데 10배거 전단계 3배거 정도는 우리가 이 종목은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코이버 나쁜 종목이 아니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원투 종목의 코이버, 오라클,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그렇죠? 네, 이런 종목들,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클은 2.14% 하락해서 129.7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한국시장 수급 한번 봅시다. 네, 코스피는 개인은 1조를 팔았는데 외국인이 8,455억을 샀어요. 또 코스닥에서는 288달러. 어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날이었는데 외국인들은 현선물을 모두 사는, 선물 시장에서도 2천억 정도를 사는 모습. 전부 반도체를 사는 거죠. 네, 반도체 관련 종목을 사고 있다. 네, 증시자금은 아주 좋습니다. 고개 예탁금이 76조까지 늘었어요. 네, 신용잔고도 당연히 늘고 23조. 네, 고객 예탁금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오는 거죠. 네, 약간 버블에 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엇을 사야 하느냐? 네, 어제 뭐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바이오 헬스가 전년 대비로 성장률 1등, 그 다음에 반도체,
선박, 자동차, 가전, 일반 기계 뭐 이런 거죠. 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아주 좋았습니다. 바이오 헬스, 반도체, 자동차. 수출 지역은 CIS 지역이 많이 늘었고 나머지는 중남미, EU, 아세안, 중동, 인도가 늘었는데 미국과 중국은 감소하는 모습. 전부 다 관세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요인도 있고. 특히 어제 수출에서 좀 눈여겨둔 것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둔화다. 당연히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좀 둔화되는 모습. 반면에 EU가 늘고 중국이 느는 모습. 좀 상세를 해가는 모습인데, 미국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죠. 자, 오늘은 좀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추천을 많이 하죠. 살 거 없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 이렇게 이야기인데, 25년 기준 DRAM 수요 증가율 전망치는 19.3%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 이는 업계 생산 증가율이 18.1%인데 이것을 상회한 수치죠. 네, 수요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을 보다 높은 거죠. DRAM 분야에서 26년에 가장 유력한 경기 시나리오는 완만한 둔화세를 가정하면 26년 DRAM 수요 증가율은 14.1%로 전망된다. 현재 예상되는 26년 업계 생산은 14.2%로 수요 증가율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 그래서 일단 내년 1분기가 피크를 칠 것 같다. 3분기에 들어서 PC 수요가 다소 둔화되기 시작한 반면 기존 예상보다도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양호한 상황이다. 지금 스마트폰이 양호하면서 DRAM 수요가 는다는 거죠. 이는 반도체, 아이폰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연기 또는 면제되며 스마트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판매된다. 네, 애플에 대해서 관세를 좀 미국이 유예해 준 것도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아요. 25년 빅테크들의 카펙스 전망치는 지속 상향 중이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블랙엘 GPU 생산 차질이 정상화되고 상반기 부진했던 일부 서버 생산이 회복됨에 따라서 25년 하반기 서버 생산이 증가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25년 서버 출하율 전망치를 기존 7.6에서 8.4%로 상향한 모습도 나타난다. 현재 26년 카페스 증가율 전망치는 23%이나 당사는 향후 30%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다. 상당히 카펙스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거죠. 네. 26년 서버 출하량 증가는 4.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 반면 HBM 실수요량은 24.65 GB, 현재 생산량 계획은 29.3 GB로 생산량이 수요량을 상회한다. 최근 HBM 가격이 하락적인 이유도 과잉 생산이 시장의 가격을 미치고 있다. 이쪽에서는 이제 라인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생산은 증가하는데 반대로 범용반도체가 적어지면서 서로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26년 업계 HBM 생산 가능量 44GB 이상으로 추정돼 실수요량은 41.1GB를 상회할 전망이다. 단 실제 생산량은 고객들의 내년 수요 제시치에 기반한 41.3GB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41.3GB 생산에 수요량이 41GB면 HBM에 너무 많은 과잉 생산은 아니다. 똔똔 정도. HBM3 12단 인증에 성공한 삼성전자의 HBM4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나 코 D램의 1C 나노, 로직 다이의 4나노를 채택한 것은 경쟁력 대비 성능상 유리한 점은 있다. 최근 삼성이 만든 1C 나노 DRAM 초기 수율이 양호한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발열 문제 재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삼성이 만든 1C가 발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HBM4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 이제 우리 이제 지난주에 스터디 모임에서 그 반도체 애널은 이건 다 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신 시각도 있었는데, 그러나 범용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실적은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보다는 올라서 9만원 때릴 것이다. 그분도 삼성전자에서 부정적이었지만 가격은 9만원 때릴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26년 HBM3 12단 연간 ASP는 25년 대비 30%대 중후반 하락하고 가격이 좀 빠지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HBM4 가격 프리미엄은 비용 증가와 초기술 하락을 감행해 60% 수준으로 상승이 전망된다. 이 경우 1위 업체의 26년 연간 HBM 영업이익률은 25년 때 60%대 중반에서 40대 중후반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범용 반도체를 많이 들고 있는 삼성이 하이닉스보다는 좀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읽혀지네요. 향후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및 전망은 어떻게 되냐. 당분간 강력한 가수에 따라서 D램, 낸드 현물 가격 상승세가 전망된다. 이게 지금 현재 반도체 머리끄댕이를 끌고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단 D램의 경우 PC 생산 비용 중 D램 구매 비중이 현재 7%에 근접하고 있어서 역사상 평균 4%를 크게 상회 중이다. 가격이 급등한 거죠. 가격 급등이 지속되고 관세 부과가 개시될 경우 고객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이제 가격을 전가하진 않았는데 내년에 이제 가격 전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과연 수요가 버틸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25년 4분기 D램 ASP는 서버 D램 10% 이상이 상승하고 PC와 모바일 일부는 10% 이하로 상승한다. 한 자릿수. HBM 가격은 하락한 가운데 HBM 판매 비용 증가에 따라 업체별로 한 자릿수대 중반이나 중후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판가가. 그래서 범용 D램을 가지고 있고 최고 2주 이하로 떨어진 SK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은 HBM을 많이 들고 쪽으로 갔기 때문에 범용 반도체 제공하는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범용 제공을 많이 들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내년 1분기까지 피크를 치고 깎일 것 같다는 생각. 네, 4분기, 내년 1분기. 그래서 반도체주는 여기서 고점을 이루지 않을까. 1Q.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반도체를 들고 가자. 이게 제 논리죠. 네. 성능이 떨어진 DDR4의 스팟 가격과 계약 가격 다 오르고 있고, DDR5 가격도 오르는 모습. 이게 이제 계약 가격이 안 오르는데 이 검정게 이제 스팟 프라이스, 먼저 스팟 프라이스가 오르고 그 다음에 컨트랙 가격이 오르죠. 가격은 좋다. HBM과 레거시 D램 생산량 및 와의 증가율. 이게 이제 HBM이죠. 네. 올해 24년, 25년까지 74% 증가했는데 26년에 41%로 주는 거. 네. 절대는 좋지만은 주식은 증가율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건 좀 HBM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네. 반면 D램은 16%에서 내년에 12% 그렇게 나쁘진 않는 거죠. 물론 더 늘진 않지만 출하량 기준 연도별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1등, 하이닉스, 마이크론, 대만 기업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국내 주식도 좋지만 ASML 오늘 3.63%나 상승을 했습니다. 7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갔죠. 램 리서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100달러에서 142달러, 램 리서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도 217달러까지 갔어요. 네, 계속 반도체 전공정 장비들 좋습니다. KLA도 네, 오늘 4.66이라고 그리고 거의 뭐 똑같은 움직임의 패턴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어제 많이 오는 DI 같은 종목들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결론 들어갑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상당한 뚝심을 보여주며 셧다운 리스크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다. 셧다운 자체가 익숙한 이벤트이고 곧 풀릴 거란 정치적 문제다. 여기에 민간고용지표가 나빠지면서 금리 인하가 모든 것들을 좀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오늘 나이키하고 제약바이오, 범용반도체 주식이 오르면서 시장에 큰 역할을 했다. 범용반도체 부족 사태가 시장에 이제 서서히 이야기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반도체, 바이오, 소부장, HBM, 엔비디아 관련주, 조선주, 조선기자재, 전력기기, 방산주 이런 종목이 시장을 리딩하는 장세가 될 것이다. 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연휴가 길어지지만 미국이 올 초 어닝 시즌에 들어갔다.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 미국이 나쁠지 않죠.
이런 면들. 두 번째, 경제지표가 발표해서 나쁘면 금리 인하라는 큰 산이 저수지가 다 모든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바닥을 깔아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들고 가는 것, 스테이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봅니다. 네, 연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휴 동안 공부 좀 하셔야죠. 미국 시장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뭐 성편 먹으면서 주식 보고 또 단타 하시고 미국 주식시장 빠찡코 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제 카페 주소 이거 복사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들어와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만큼 좋고 볼 게 많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고민 상담 많이 해드리니까 들어와서 종목 상담, 자기 포트폴리오 상담 이런 것들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 저는 매일 미국 시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